그럼 지금부터 영화 한란의 감독님과 그리고 배우님들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리 배치가 적절하네요. 네. 정하우대 혜생이가 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그 주말에 주토피아2를 마다하시고 이 자리에 와주신 관객분들께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란을 연출한 한원우입니다. 오늘 진짜 이런 토요일 귀한 시간에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관객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구에 한번 또 열심히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호남 폭삭 속았소다. 김양기석, 아디니돌, 해생역을 맡은 김민채와 실 우리 영화 한란예 하하영 설왕조사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진 역할을 맡은 김양기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 같은데 이제 극장에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표값도 비싸고 다른 즐길거리도 너무 많고 한데 이렇게 한란을 선택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GV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기 김세윤 작가라고 써놔서 무슨 대단한 작가라고 오해하실까봐. 저는 MBC FM에서 이제 시간을 옮겨서 이 얘기를 해야겠다. 지금까지 새벽 2시에 있다가 이번 주부터 2시간 당겨서 12시부터 방송을 하게 된 MBC FM 영화음악의 김세윤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한기 배우님이 예전에 아마 영주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FM 영화음악에 한번 출연하셨을 때는 그냥 작가에 불과했는데 지금 어쩌다 보니 DJ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짧은 홍보였고요. 일단 감독님 얘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님과 제주도의 인연에서부터 어쩌면 한란이라는 영화의 씨앗이 시작된 게 아닐까 싶어서 만약에 12년 전 휴가 때 제주도 물레길을 걷지 않으셨다면 물레길을 걷다가 물회식당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물회식당에서 예전에 감독님이 찍은 단편 영화에 출연하셨던 배우를 만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나도 한번 제주도에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면 사실은 지금의 한란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약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실제로 제주도에 살면서 좀 목격한 4.3이라는 역사는 어떤 건지 그게 어떻게 한란이라는 이야기로 자라나게 되었는지 먼저 여기 이렇게 계신 분들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게요. 제가 그렇게 오래전에 그런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한란은 없었을 것 같고요. 제가 2013년도부터 제주에 이주해서 살면서 매년 4월 3일이 돌아올 때마다 좀 유족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4.3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고 그래서 이 알아가는 과정을 계속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실제 4.3이 굉장히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이야기고 대부분 4.3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시고 뭔가 이렇게 비밀스럽게 침묵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순간들을 제가 찾았었는데 그때마다 왜 그런 걸까 고민을 하다가 이 침묵 자체를 해치시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영화를 만들게 됐고 영화를 만들 때 좀 더 대중들에게 이런 좀
어려운 주제의 영화지만 좀 가깝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질문을 해놓고 보니 오픈 채팅방에 자랑하는 라이언 씨께서 역시 같은 질문을 해주셔서 일단 선물 당첨. 네. 그 감독님께서 빛나는 순간에 프로듀서를 하시고 빛나는 순간에도 4.3에 대한 언급이 아마 영화를 보신 분은 고두진 배우님의 그 과거를 이야기할 때 4.3이 언급되는 걸 아마 기억하실 텐데 빛나는 순간을 그 만든 뒤에 제 관객분들의 반응을 보고 언젠가 4.3 이야기를 제대로 영화로 만들어 보겠다는 다짐을 했다는 인터뷰를 제가 보았어요. 그렇다면 그때 말씀하신 언젠가가 왜 지금이어야 했는지, 그리고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신경 쓴 건 무엇인지 그 두 가지가 좀 궁금해요. 사실 이 4.3 얘기를 하겠다고 생각한 거는 좀 19년 이전이었고요. 되게 좀 더 오래된 때였는데 19년에 이제 고준 선생님께서 4.3에 관련된 아픈 상처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빛나는 순간에. 근데 그 한 개의 장면을 보고 그 제주 분들이 너무 막 이렇게 4.3을 이야기해줘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큰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서 이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그때 더 확신하게 됐고요. 근데 왜 이거를 이제 지금 만들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한 건 사실 이 얘기를 제가 한 60대가 되면은 중견 감독이 돼 있을 테니 그때 해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실제 그거는 좀 핑계였던 것 같고 뭔가 보이지 않게 암묵적으로 저도 뭔가의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 이거는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하면 되게 뭔가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누가 저한테 막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찍지 마라 이거 찍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계속 뭔가의 압박을 받으면서 이걸 못 만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걸 그냥 부수고 그냥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무모하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오랜만에 만들어지는 4.3에 대한 극영화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원래는 이런 그 작은 영화의 규모가 아니라 좀 제대로 된 예산에 왜냐면 이제 제주 도민분들도 그렇고 유족분들도 그렇고 이 4.3 이야기가 좀 더 대중들한테 잘 다가가서 잘 보여지기를 바라는 열망 같은 게 있으셨기 때문에 저도 좀 그런 규모에서 잘 만들어서 많은 대중들과 만나고 싶었었는데 그때 뭔가 되게 어려웠어요. 지금 영화 산업이 많이 어렵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 하여튼 파이낸싱이 너무 안 돼서 작은 규모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영화를 만들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뭘까 하면 1948년도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제대로 잘 조명을 해서 보여주자. 그리고 그 당시 때 어떤 거대한 역사 속에 정말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좀 관객들이 제대로 이렇게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4.3의 희생자가 3만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 3만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그냥 기억이 돼 있잖아요. 그 3만이라는 숫자 안에는 사실은 3만 명의 아지와 그리고 3만 명의 희생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영화는 숫자를 사람으로 바꾸는 작업이라 아마 여러분이 지금 보신 한란의 이야기는 어쩌면 곱하기 3만을 해야 온전히 이해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영화 보면서 했고요.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서 김양기 배우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김양기 배우가 일주일 뒤에 하겠다고 연락을 하셨고 감독님을 만나서 감독님이 기쁜 마음에 3시간을 더 들었다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 얘기는 김양기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독님이 3시간 동안 대체 뭔 얘기를 하셨던 건가요? 무슨 얘기를 하셨길래 이 영화에 붙들리신 건가요? 근데 사실 저는 시나리오가 너무 좋았어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어느 정도 크게 있었는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이제 시나리오가 좋으니까 이게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구현을 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과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만나 뵀는데 제가 어떤 질문을 하기도 전에 그냥 짜오신 플랜을 짜르르 이렇게 PPT 설명해 주시듯이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촬영 장소부터 뭐 스태프분들, 그리고 뭐 카메라 감독님, 조명 감독님, 그리고 사운드까지 얘기를 해주시고, 저희 영화에 출연하는 동물 친구들 그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다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사실 저는 중간 어느 지점부터는 약간 역시 나가가지고 네, 그렇군요. 이제 그만 설명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독님은 덧붙이실 말씀이 있는 건가요? 네. 약간 투자자와의 미팅으로 헷갈리신 건 아닌가요? 네. 사운드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요? 아무래도 그 작은 사이즈의 영화다 보니까, 근데 또 담고 있는 얘기라든지 시대극인데 이걸 구현하기가 어떻게 구현할 거지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엄청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향기 배우님께 드릴 질문은 황인봉 씨나 그리고 아진이와 혜생님, 또 제가 좀 선물을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말랑말랑님 뭐 이런 분들의 다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향기 배우님은 시나리오를 오케이 하시고, 글쎄요, 이건 그냥 저의 추측인데 무엇이 가장 좀 신경 쓰였을까, 무엇이 가장 좀 도전이었을까, 엄마 역할을 하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사투리 연기였을까,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어요. 네. 제 캐스팅 소식이 나가고 나서 제가 이제 엄마 역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촬영 시작 단계부터 끝나고 재개봉할 때까지 제가 엄마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에 크게 의식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냥 뭐 역할 내에서 당연히 존재하는 인물의 특성 중에 하나로 그냥 받아들이고 시나리오를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저 시대에 이제 제 나이의 어머니가 있었던 것도 맞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제주어가 제일 걱정이 됐었고요. 근데 뭐 그 걱정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걸 내가 어느 정도까지 구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어색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촬영 들어가기 전에 제주어 감수자 분이랑 이렇게 과외처럼 수업을 받으면서 녹음한 거 듣고, 그때 제가 다른 촬영 같이 하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동 시간에 열심히 듣고 따라하고 하면서 좀 연습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투리 얘기를 조금 더 여쭤봐야 되는데 조금 뒤로 순서를 미루고요. 우리 혜생이가 너무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 민채 배우님의 그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그 민채 배우님을 캐스팅하기로 결정한 과정 중에 엘리베이터에서의 만남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혹시 민채 배우님은 감독님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걸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때 모습 때문에 캐스팅했다던데. 아마 모를 거예요. 왜냐면 제가 뒤에 있어가지고 네. 같이 탔는데 민채 배우랑 어머니랑 그 앞쪽에 있었고 제가 뒤쪽에 있었는데, 이미 제가 영상 오디션 영상을 보고서는 알고 있던 얼굴이어가지고 민채 배우를 딱 보자마자 뭔가 인연이 되려나, 운명인가,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엄마하고 닮았어. 그래서 민채 배우님은 지금 많은 분들이 그걸 물어보셨어요. 그 영화 찍었을 때 힘들지 않았냐고. 산속에도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고향이 제주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말도 해야 되고, 그래서 혹시 영화 찍으면서 힘들었던 게 있었는지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네요. 힘들었던 거 없어요.
정말요? 질문 길게 했는데 질문 길게 했는데 단답형으로 돌아와. 네. 향기나는 한라님의 질문을 여기에 덧붙여 봐야 되겠네요. 김민채 배우님은 표준어로 된 좀 대본도 어려웠을 텐데 그 제주어를 하는 데는 혹시 좀 어려움이 없었는지, 제주도 사투리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녹음해서 보내주신 거 계속 듣고 대사가 많이 없으니까 괜찮았어요. 그죠, 대사가 별로 없긴 했어요. 그리고 저 사실 그 영화사 관계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돈 때문에 안 되겠지만 혜성이가 우장 쓰고 있는 거 피규어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이 영화에서 너무 만들고 싶어요. 약간 이유시 토토로의 그 메일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약간 있었고, 이제 방금 말 나온 김에 사투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지금 제주도 분들이 아닌 두 배우, 사실 우리는 사실 제주도 사투리가 정확한지 어떤지를 알 수는 없지만 왠지 정확한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영화를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좀 사투리를 어느 정도까지 고증을 해서 그 영화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같아서. 예. 어쨌든 1948년을 배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제주어였고요. 제주어의 색을 진짜 다 잘 담아야, 언어를 잘 담아야 그 당시 때의 문화라든지 사람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주 감수자분들이 한 5분 계셨고요. 캐릭터별로 공식적으로 5분 계셨고 비공식적으로 한 10분 정도를 같이 이제 좀 섭외를 해서 매번 감수를 받고 또 배우분들 캐릭터별로 좀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코치를 했던 것 같아요, 감수를. 근데 거기에 제주도 말이 동서남북 다 다르거든요. 저도 이번에 처음 하면서 알았는데 제주시의 말, 서귀포의 말, 그 다음에 서쪽 말, 동쪽 말, 남쪽에서 쓰는 말, 이 표현이 좀 더 다른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좀 맞추는 게 어려웠고, 그나마 저희가 좀 제주시 표준어에 가깝게 바꾸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아진이가 어돌이 서쪽 사람이어가지고 서쪽 표현을 좀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 오픈 채팅방 지구이라면 정신이 없어요. 질문에서 올라와서 지금 감독님이나 배우분들이 답변하면서 저를 쳐다보시는데 지금 눈을 못 마주쳐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질문 아이디가 혜생이님인데, 예. 김향기 배우님은 마음이 촬영 때 김민채 배우님 나이 또래 아니었나요? 시간이 흘러서 이번에 엄마 역할을 하셨는데 김민채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예. 만감이요? 네. 김민채 배우님의 연기를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이 질문 포함해서 민채 배우님과의 촬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첫 작품이 제가 마음이었는데 딱 민채의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떠올려 보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안 나더라고요. 아마 민채도 기억이 안 나도 알고 싶긴 한데 근데 제가 이미지적으로 기억에 남아있던 게 이제 촬영 현장에서 엄마랑 그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서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이미지로 순간순간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남아있다는 건 어떤 저에게 즐거움을 줬다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에게. 그래서 그런 기억을 남겨주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촬영할 때 이제 자연이 많은 곳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같이 도토리 줍고 낙엽 구경하고 하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고, 그렇게 çalış을 하니까 그래도 민채가 즐거워하면서 함께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땠어? 당사자의 말을 들어봐요. 지금 그 촬영하면서 같이 좀 놀고 했던 게 즐거웠다고 얘기했는데 민채 배우님도 즐거웠나요? 네. 아, 그래요? 뭐하고 놀았어요?
좋은 기억을 안 남긴 것 같아요. 제가 놀아준 것 같습니다. 일단 안 되겠다. 제가 뭔가 이 흐름대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올라오는 질문을 그냥 툭툭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질문부터 하죠. 제일 많이 올라온 질문이 역시 마지막 엔딩에 대한 질문이에요. 애초에 감독님이 처음 시나리오 쓰실 때부터 이 영화를 구상하실 때부터 지금 형태의 엔딩으로 아마도 2025년 현재로 끝나는 엔딩을 처음부터 구상을 하셨던 건지를 많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향기나는 한라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엔딩을 결정하게 된 과정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엔딩은 좀 여러 버전이 있었어요. 근데 25년에 현재로 가는 이제 엔딩이 있기는 했는데 지금과 같은 엔딩을 만나는 거는 사실 영화를 찍으면서 이 엔딩을 만나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관객들이 이 영화를 한란이라는 작품을 봤을 때 25년에 제주도의 풍경으로 그리고 그 풍경에 담긴 그 장소들의 의미들을 알아갔으면 해서 지금의 엔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엔딩과 관련된 질문인데 그러니까 영화의 엔딩이 아닌 영화 속의 아진이 엔딩이 되겠죠. 마지막에 그 카메라를 바라보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연기하는 그 아진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마랑관장님께서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이건 김현기 배우님께서 그 시퀀스에 연기할 때는 어떤 감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카메라를 바라보셨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 어떠한 생각보다 지쳐있는 몸과 마음의 상태가 좀 더 잘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컷이고요. 카메라를 바라본 것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객분들이 각자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고 각자 어떻게 또 받아들이셨을지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연기했을 때는 그 어떤 아진의 상태 이 과정을 겪거나 아진의 뭔가 지쳐있는 뭔가 마음의 상태가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텅 비어 보일 수 있는 정도의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머릿속에서 생각을 물어보신 거면 사실 이미 너무 많은 생각을 지나왔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싶지만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자리가 굉장히 힘드네요. 지금 이찬 배우님이 계속 저를 쳐다보고 표정이 지금 심쿵입니다. 정말 그 감독님이 민채 배우님에 대한 설명 중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시무룩해 보이는 표정 안에 감춰놓은 장난기로 현장을 밝게 만드는 햇살 같은 아이라는 그 표현이 그 지금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계속 바라봐 주시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 앉아 있는 두 캐릭터 외에 그 외의 캐릭터들에 대한 어떤 비중이나 아니면 뭐 배치 같은 것들을 신경 쓰셨을 것 같은데 특히 그 신방이라는 캐릭터를 만든 것 그리고 문일병이라는 캐릭터를 만든 것 그런 캐릭터를 통해서 뭘 전달하고 싶으셨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네. 48년도에 어쨌든 그 한라산 안에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있었고 그 안에 다양한 이념과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생각으로 서로 갈등을 겪는 인물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 문일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 당시 때도 많은 증언들을 통해서 군인들 역시 엄청난 국가폭력의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너무 많은 그 군인들이 거기서 그런 토벌 작업에 이제
참여해야 된다는 거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돼서 문일명이라는 캐릭터를 좀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봉순이라는 캐릭터는 사실 그 저희가 무당하면 진짜 좀 무섭게 생각을 하잖아요. 파묘에 나오는 김경희 씨 이런 그런 무속인으로서의 모습보다는 제주에서는 신방을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약간 세라피스트 같은 그런 존재더라고요. 이게 48년에 4.3 사건이 일어나고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침묵하면서 말하지 못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너무 슬프고 내가 너무 화가 났다는 거, 그리고 내 가족을 잃었다는 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긴 세월 동안 그걸 누가 위로했는가 하면은 그 마을 공동체 안에 신방 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큰 신방, 아기 신방 이렇게 부르는데 그 신방님이 제를 지내면 그 마을에 대부분 다 돌아가신 날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날 다 그 어떤 집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제를 지내는데 그때 막 이렇게 넋두리도 안 하시고 그냥 조용히 숨죽이면서 오세요. 그리고 신방님이 그 대신해서 넋을 달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위로를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걸 좀 영화 속에 그 제주의 신방이 어떤 역할이고 제주 마을 공동체 안에서 신방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만들었습니다. 네. 민채 배우님에게 질문이 많아요. 모야 씨? 예. 우리 집 고향 이름인데. 예. 모양 아이디네요. 김민채님, 민채 배우님. 돼지 친구는 무섭지 않았는지. 예. 영화 속에 돼지랑 연기하는 게 무섭진 않았는지, 그리고 고무신 신발이 미끄럽진 않았는지. 네. 이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영화 속에 돼지나 그리고 강아지까지 포함해서 돼지나 개와 함께 연기하는 게 혹시 좀 무섭진 않았나요? 강아지는 귀여웠는데 돼지는 조금 무서웠어요. 돼지는 무서웠어요. 네. 질문하시는 분 감안해 주세요. 긴 대답을 듣기는 힘듭니다. 네. 하지만 임팩트 있는. 네. 그래서 돼지는 좀 무서웠다. 강아지는 무섭지 않았다. 그리고 혹시 그 산길이 미끄럽진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은데요. 산에서 돌 많은 데에서 넘어지기도 했어요.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네, 근데 그 영화 다 끝나고 자막 나왔죠. 예, 안전하게 다 촬영이 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덧붙이자면 그게 첫째 날 촬영 때 그 산에서 약간 좀 물기가 있어서 좀 미끄러워서 그래서 약간 이렇게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저희가 산업구조대원분을 매 회차마다 해서 같이 함께 뭐 예를 들면 이 장소에서 이 장소로 10걸음 이동해야 돼도 산업구조대 분이 계속 안고 이동을 시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산세가 험해가지고 저희 스태프들이 다 이렇게 뭘 하려고 해도 아마 고생했었을 거예요. 동굴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 장소 로케이션인가요? 아니면 세트 촬영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실제 촬영 장소입니다. 동굴 시퀀스는 전부 다 실제 동굴에서요? 실제 학살터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거는 향기 배우님께도 좀 궁금해요. 실제 내가 지금 출연하고 있는 영화의 이야기가 있었던 실제 공간에 들어갔을 때 느낌 같은 게 좀 궁금하거든요. 약간 세트랑은 좀 느낌이 좀 달랐을 것 같아서. 처음에 감독님 처음 만났는데 3시간 말씀을 해주셨을 때도 동굴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서 얘기를 여쭈었었는데 감독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그 동굴이 다른 데 장소가 다 정해졌는데 어느 정도 세트를 지어서 할지 그리고 완전 로케이션을 할지는 이건 아직 결정을 못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실제 동굴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또 그
그게 가능하게 돼서 저는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실제 동굴에서 촬영을 하는 게 사실 조명이나 카메라나 스태프분들께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들 다치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서 저렇게 좋은 장면이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작은 초 하나 들고 계속 다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현실감을 좀 살리기 위해서 조명도 최대한 얼굴이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드러나지 않게 다들 조심스럽게 열심히 해주셨고, 그런 부분 너무너무 감사한 부분이 많고, 또 실제 동굴이다 보니까 이 울림이나 그 공기나 습도 같은 것들이 몸으로 체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올라갈수록 아진이 이제 숨이 차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상상이 되는 데는 아무래도 도움이 더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랑에 빠진 조르디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 영화 속에서 혜생이가 군인의 총구를 탁 이렇게 쳐내는 장면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세요. 제 배우들. 군인의 총구를 탁 이렇게 쳐냈던 그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 장면 찍을 때 그게 원래 시나리오에 있고 감독이 시킨 건지 아니면 그냥 이채 배우님의 판단으로 이렇게 총구를 쳐냈는지를 궁금해하시는데요. 네. 그 장면 어떻게 찍으셨나요?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이렇게 치라고. 긴 대답 듣고 싶다. 여기에 대해서 감독님의 약간의, 왜냐면 그 장면의 의도를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아무래도 이제 너무 이제 직접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6살 아이한테 총구를 들여대는 게 옳지 않은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아이가 뭔가 혼을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나리오에서 장면으로 썼고요. 거기에 이제 문일병이 크게 동요하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장면을 만들고 싶어서 썼고, 실제 우리 문일병하고 김원준 배우가 그 역을 했는데 민채 배우하고 엄청 친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둘이 굉장히 장난도 많이 치고 관계가 되게 더 친했어가지고 제가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혼란스럽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애틋하면서도 우리 민채랑 원준 배우로 보이지가 않고 문일병과 혜생이로 보이면서 둘이서 친하게 지낼 때마다 혼자 뒤에서 울고 그랬습니다. 지금 문일병 얘기가 나온 김에 인사하는 프렌즈님께서 엔드 크레딧을 보니 문일병 가족 얘기가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뭐 촬영을 하고 삭제를 하신 건지, 원래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 있었었는지를 궁금해하시네요. 이게 원래 128분이에요 영화가. 근데 이제 그 극장에 배급을 하려면 이제 10분을 줄여야 돼가지고 제가 118분으로 줄였고요. 그 안에 좀 군인 이야기라든지 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삭제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문일병 가족 이야기인데, 막 가족들이 이제 그게 등장하진 않지만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혜생이랑 비슷한 나이에 딸이 있는 그런 설정을 해서, 그 문일병이 죽고 나면 여기 주머니에 그 사진이 있는데 그거를 지나가던 이제 3부대 사람이 그걸 꺼내서 그 사진을 보고 던져버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눈발에 이렇게 날아가는 장면인데 못 썼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행복한 춘식이님께서 애초에 처음 영화를 만들 때는 좀 더 큰 예산에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구상을 하시다가 지금과 같은 규모의 영화로 만들면서 좀 크게 원래 구상에서 바뀐 게 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서 지켜낸 게 있는지에 대한. 거의 대부분 지켜낸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군대의 규모라든지 그 당시 때 희생됐던 분들의
수라든지 이런 걸 좀 더 규모 있게 보여줘서 그 당시 때의 그런 어떤 많은 분들이 희생됐던 그 수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건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상 하나 구하는 것도 엄청 어려웠어가지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그리지 못했어요. 그 예산에 한계에 좀 부딪혔지만 나머지는 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원래 구상을 살리기 위해서 예, 끝까지 애를 좀 썼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처음에 3시간 동안 말씀하신 게 대부분 실현됐나요? 하기는 대부분 다 약속을 지켜주셨고 네, 이미 그냥 완전히 계획을 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실제 그 계획된 거를 최대한 이렇게 맞춰서 해주시라고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거의 네 그대로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뭐 제주도는 특히 날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촬영 기간 동안 날씨 운이 좀 따라줬던 편이기도 하고 그게 사실 제주도여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날씨에 대한 자연적인 부분이.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도 감독님께서 자연스럽게 담겨지는 건 상관이 없다. 연결 크게 치는 것만 아니면.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른 촬영 현장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고요. 원래는 제주도 촬영이나 이런 걸 하면 이제 날씨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지는데 그걸 그대로 담아내는 게 오히려 좋은 작품이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새로웠어요. 현기 배우님께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일단 다루 씨는 먼저 영화에 대한 짧은 감상을 주셨는데 제주에서 나고 자라서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서울에 와서 영화로 보게 되다니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들이 스크린에 담겨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짧은 감상과 함께 저는 제주도에 오름을 오를 때 내리막길이 어렵던데 영화에서 김양기님이 산을 내려갈 때 너무 자연스럽게 잘 내려가시는데 혹시 연습을 하신 건지 원래 산을 잘 타시는 건지. 네. 실제로 촬영 들어가기 전에 2번 정도 동네 산을 가게 됐었거든요. 실제로요? 이게 나름 제가 걱정이 되긴 했었나 봐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 같이 작품을 하고 있을 때여서 이제 이게 체력적으로 괜찮을까 싶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어색하면 안 되니까 동네 산을 몇 번 가봤는데 하지만 동네 산을 타는 것과는 전혀 무관했던 촬영 현장이었고요. 크게 도움이 된 건 아니었지만 이게 또 아진으로서 회색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잘 가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에서는 배경이 다 초록이다 보니까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 디테일한 부분이 곳곳 진짜 다르거든요. 근데 달리는 장면은 그래도 좀 안전할 수 있게 밑에 돌이나 바위가 없는 부분에서 찍을 수 있게 많이 좀 배려를 해주셔서 그래도 좀 크게 어렵지 않게 촬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아까 감독님이 결말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의 결말이 아닌 조금 더 희망적인 결말에 대한 고민을 혹시 해보신 적 없는지. 네. 지금 그냥 가슴 아픈 결말이 아닌 가령 아진이와 혜생이가 무사히 탈출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결말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네요. 왜 없겠어요. 그런 고민을 했었고 근데 이제 계속 이 작품을 계속 만들면서 들었던 생각은 어쨌든 혜생이나 아진이한테 행복한 결말을 주는 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가 48년에서 계엄령 나기 11월 17일 이전까지 한 달간의 기간을 그리지만 그 이후에 이제 6.25가 발발이 되고 그리고 그 당시 때
고아진이나 희생이나 이런 여성 수감자들은 다 대전 형무소로 다 끌려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행방불명 되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그 어떤 과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뭔가 해피엔딩을 주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에 대한 주제에서 좀 많이 벗어나는 것 같아서 네,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네, 이런 결말을 만들게 되었고요. 실제로는 좀 저희가 찍어놓은 장면이 있어요. 그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 얼굴을 응시하면서 끝나는 그 이후를 찍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쓰진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 동굴에서 이제 그 말문이 막혀있던 혜생이가 이제 말을 하는 그 시퀀스의 대사, 혜생이가 처음으로 하는 대사가 엄마 죽지 마잖아요. 근데 저 감독님의 그녀의 취미생활의 장면에서 그 영화에서도 언니 죽지 마요라고 얘기하면 그 언니가 정인아 나는 절대 지지 않아 라고 하는 대화를 주고받았던 장면이 기억나거든요. 나중에 인터뷰에서 감독님이 그녀의 취미생활에서 그 장면과 대사를 제일 좋아한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거의 비슷한 대사가 이 영화에도 나와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죽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사를 감독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영화에 쓰게 되는 이유가 혹시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해졌어요. 일단 저는 뭔가 그런 강인한 생명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세상이 좀 힘들고 뭔가 어떤 우리 인간을 쓰러지게 만드는 이런 되게 잔혹한 세상인데 그런 어떤 환경에서도 잡풀처럼 혹은 겨울에 피는 한라산의 난초처럼 그냥 끝까지 생을 다하면서 끝까지 살아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힘을 내서 살아내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아마 그 감독님이 연출한 건 아니지만 감독님 프로듀서로 참여하신 고두신 배우님의 그 영화에서도 살다 보면 사라진다라는 대사를 저도 참 좋아하는데 다 그 좀 이 영화의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장면과도 좀 맞닿아 있는 대사인 것 같고요. 민채 배우님이 심심해할까봐 민채 배우님께 질문이 이제 이거는 길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질문이 들어왔네요. 민채 배우님, 제주도에서 맛있는 것도 먹었나요? 제주도에서 먹은 것 중에 맛있었던 게 있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뭐 먹었어요? 제주도에서 먹은 게 기억이 안 나. 실패했다. 태연이가 진짜 많이 먹었잖아요. 그 밥은 먹으면서 촬영하셨거든요. 그리고 아까 저기 그 GV 들어오기 전에 바로 옆에만에서 무대 인사할 때도 퀴즈를 냈던 건데 아마 뭐 GV에서 답을 뭐 해드려도 좋고 답을 해드리지 않으면 직접 검색해 보시겠지만 그래도 질문이 올라왔으니까 역시 제목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나왔어요. 그래서 제목을 왜 그 한란이라는 제목을 선택하셨는지와 네, 그 마지막에 그 마지막 것을 그렇게 그 선택하신 이유까지 포함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사삼을 추모하거나 이동할 때 항상 동백꽃을 떠올리거든요. 저도 여기 동백꽃 핀을 달고 있는데 근데 이제 동백꽃을 표현한 게 이것도 겨울에 피는 꽃인데 이 꽃잎이 되게 툭툭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진 모습이 핏물 같다라고 해서 그걸 볼 때마다 늘 가슴이 아프고 슬펐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한란이라는 작품을 만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그 당시 때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고군분투하면서 이 뭔가 살아내려고 이 노력하는 그 의지와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고 그 마음이 어떤 혹독한 겨울에서도 눈발이 날리는 그런 겨울에 꽃을 피우는
한란 같은 그런 강인한 모습으로 좀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란이란 제목을 지어놓고 시나리오를 썼었고 그러는 와중에 이 한란을 봤더니 천연 기념물인 거예요. 예, 제 191호입니다. 그래서 보호종인데 한라산에서 지금 이 한란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전시관이 있는데 서귀포에 가면 거기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엔딩에 보면 그 한란이 이렇게 두 그루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주무관님이 전시관에 있는 유네스코의 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어서 유네스코 주무관님이 오셔서 이렇게 가져오셔서 그걸 저희가 미술적으로 연출을 해가지고 신고 이제 CG로 만들어 낸 겁니다. 네. 그럼 그게 실제 한란이 지금 와서 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야외 로케이션이 많고 그래서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있었겠으나 혹시 배우로서 연기하면서 좀 감정적으로 제일 좀 버거웠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연기하기 힘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시퀀스가 혹시 있다면 어떤 시퀀스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일 힘들었던 이게 제가 처음 경험한 어떤 감정 연기를 제가 처음 경험한 감각 느낌이 있다면 보통 이제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뭔가 눈물이 나거나 슬픈 장면을 상상을 하면서 읽잖아요. 그럼 그때도 슬프지만 현장에 가서 이제 그 감정을 표현할 때 훨씬 더 크게 다가오고 그 여운이 남는 경험들이 더 많은데 이번에 좀 새로웠던 거는 제가 혜생이와 헤어졌다가 만나게 되고 혜생이가 말을 못하는 거를 확인하게 됐을 때 이게 몸이 먼저 반응을 해서 눈물이 나는데 머리로는 빨리 그냥 내가 슬퍼할 겨를이 없다라는 그 느낌이 들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이게 슬퍼하면 안 되는데 눈물이 나는데 이게 슬픈 게 맞나? 싶으면서 머리가 계속 돌아가고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이런 감각들이 좀 느껴졌었는데 그게 제가 좀 새로운 느낌이었고 슬픔을 유지할 겨를조차 없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런 게 어머니의 마음일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연기할 때 좀 저도 신기했고 그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 장면을 현장에서 직관하신 혹시 감독님께서도 연출자로서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이 있을까 좀 궁금해요. 제가 그냥 덧붙이고 싶은 말은 향기 배우의 연기를 현장에서 볼 때 저랑 뭐 또 현장 편집 기자님하고 모니터에서 긴밀하게 더 잘 보이거든요. 이 향기 배우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감정으로 이렇게 하는지가 보이는데 그냥 뭐 컷을 외쳐야 되는 순간에 컷을 못 외칠 정도로 그냥 빠져들어서 보던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감정으로 연기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듣게 되네요. 그리고 매번 어떤 향기 배우랑 전에부터 해서 이제 뭐 장면에 큰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었거든요. 전에 사전에 이제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장면에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뭔가 디렉션을 간단하게 드리면 그냥 바로 깊이 있게 표현해주는 그런 훌륭한 배우이기 때문에 매번 감탄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김향기 배우가 엄마 역할을 하는 거를 낯설어 하시는 관객은 제 생각에는 어차피 영주하고 아이를 안 보셔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영주와 아이라는 영화에서
엄마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엄마의 역할을 하는 캐릭터를 이미 김연기 배우가 너무 잘 소화를 해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뭐 피가 섞인 엄마를 처음 연기한 것일 뿐 이미 누군가의 보호자의 역할 그리고 거의 엄마가 아니어도 엄마에 가까운 역할을 영화에서 저는 이미 충분히 보여주신 배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황인봉 씨는 김연기 배우 때문이 아니고 6살 혜생이의 연기 때문에 12분을 모셨다네요. 네. 칭찬이에요, 민채 배우님. 네. 민채 배우님 때문에 12번 모셨대요. 네. 시간 관계상 이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정도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축하하는 나연님께서 이분께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마을 사람들이 혜생이를 위해서 우장을 만들어주는 장면이었다고 혹시 그 장면 외에도 제가 좀 영화에서 놓친 어떤 제주도 공동체의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셨던 어떤 순간들이 또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주도 문화 중에 스노룸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그게 뭔가 같이 나누는 문화예요. 같이 뭔가를 하고 같이 나누는 문화여서 그걸 좀 표현하고 싶었고 그 우장을 만드는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좀 되게 애틋하면서도 정말 진짜 제주 사람들 이 모습이 담겼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 나오신 분들이 그 연기를 하신 분이 실제 다 제주 배우분들이세요. 그래서 30년 동안 다 제주 문화를 알리려고 마당극도 하시고 막 연극도 하시고 소리극도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신데 그분들이 좀 같이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스물 문화가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매그놀리아의 대사가 있어요. 그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 영화 매그놀리아에 우리는 과거를 잊어도 과거는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는 대사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과거를 잊어도 과거는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할수록 되게 좀 다양한 답을 저는 영화를 볼 때마다 얻게 되는데 하나를 보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도 나오는 대사지만 말은 흩어져도 글은 남는다고 했잖아요. 어쩌면 영상은 흩어져도 영화는 남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 3만이라는 숫자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져 버린 그 4.3이라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떼어내서 그 궁견에게 먹이를 던져두듯이 하나하나 떼어내듯이 그 3만의 덩어리에서 아진이와 그리고 혜생이의 이야기를 하나 떼어내서 이렇게 한란이라는 이야기로 만들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고 김연기 배우님의 연기에 대해서는 뭐 이미 앞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민채 배우님에 대한 연기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하면 기특하고 요망진하게 나가요. 민채 배우님의 기특하고 요망진 연기 덕분에 잘 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오늘 와주신 분들께 마지막 이제 인사를 해주셔야 될 텐데 인사경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할 것 같아요. 향기나는 한라님께서 이 작품을 관람한 관객 그리고 아직 보지 못한 관객 그 모두에게 이 영화가 어떤 영화로 좀 알려지고 어떤 영화로 기억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극장에 와서 있는 그대로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조화로운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시고 4.3에 대해서 한 번씩 검색을 할 수 있게 되는 영화가 되면 그게 저에게 가장 큰 성공이지 않을까 싶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길지 않지만 되게 짧고 굵게 제주도에서 이렇게로 쭉 촬영을 했는데 너무 소중한 경험이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김채련님 이제 마지막 순서니까 그냥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으로 다 하시면 돼요. 네. 우리 영화 한란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영화가 역사 드라마이다 보니까 또 4.3을 다루고 있어서 많이들 겁먹고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 너무 많이 울면 어떡하지? 그런데 실제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할 때 상대방이 울면 같이 울어주는 게 진짜 큰 공감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슬플까봐 막 너무 힘들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1948년에 우리 아진과 회생의 손을 잡고 같이 산과 바다를 건너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은 흩어져도 글은 남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좋게 보셨다면 영화가 좋았다는 말만 하시면 흩어지고요. 그걸 어떤 형태로든 다양하게 글로 남겨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부탁과 함께 오늘 이 주말에 이 한란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아진이와 혜생이를 만나러 위해서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객회장은 이쪽으로 해주시고